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도시형 소공인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합니다. 여수시가 희망하우스 27호를 준공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가 한창인 광주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느라 무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요즘은 고령화 시대라 노니까 노후에 대해서 준비 찬으로 자격증 이렇게 따놓고 이제 사회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부터 백발의 80대까지 수강생 대부분이 5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취업할 곳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방문 목욕, 거기에도 남자 어르신 목욕을 시켜야 된다든지.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하기를 희망했고 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가 121만 명으로 처음으로 농림어업을 제치고 고령층 취업자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 수요가 많아진 데다 고령층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해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도시제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도시형 소공인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인 의류봉제와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의 도시형 소공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정부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상시 근로자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사회보험 납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모집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경제진흥원 SB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4년 하반기 3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융자는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접수일에 융자 상담 번호표를 수령 후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방문 일시를 개별 안내받는 예약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융자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소각 제로가게가 확대 운영되며 노후된 분리수거장을 무료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합니다. 마포구 소재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의 소각재료 가게가 확대돼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됩니다. 아파트형 소각재료 가게는 마포구 소재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노후된 분리수거장을 무료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며 최신 재활용품 압축기 등 내부 장비를 지원합니다. 소각재료 가게는 자치구 최초로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재활용 중간 처리장입니다. 한편 소각재료 가게는 지난해 3월 1호점의 시범 운영 이후 올 5월까지 재활용 가능 자원 총 11.2톤이 수거되는 등 올바른 자원 순환에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교체되는 아파트형 소각재료 가게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재활용 시스템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신경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 불면증 완화, 뇌 건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마포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에서 이러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발 보관함은 물론 세족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는 맨발 걷기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발 보관함을 이용하고 산책 후 세족장에서 발을 닦으며 더운 여름 상쾌함을 찾습니다. 시인의 거리는 도심 속 울창한 자연을 선사하며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어줍니다. 또 현재 시인의 거리에는 수국, 맹문동, 한립세이지 등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인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맨발 산책은 혈액순환과 뇌 건강, 불면증 완화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선사하는 시인의 거리에 방문해 맨발 걷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의 첫 관광특구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 행사가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의 첫 관광특구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 행사가 16일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관광특구 상징물은 CGV 대구 한일 앞에 설치됐고 기념식에는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홍준표 시장이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관광특구 지정패를 전달했습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토크 버스킹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동성로를 찾은 시민과 동성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다채로운 축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활성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전시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4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가 국가총력전화 전시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4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자치구, 사업소, 직속기관 등 45개 기관 8,7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전시 대비 개인 및 기관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소산훈련 등 전시 전환 절차를 시작으로 도상 연습, 실제 훈련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도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의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들이 이번 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능력을 배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꿀벌 사육 농가, 소방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열렸으며 퇴치기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연회 선보인 드론 퇴치기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타공과 동시에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며 5분 이내 약효가 나타나 살충률이 99%에 이릅니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전방 충돌 방지 센서 등 첨단 장치를 통해 나무와 같은 장애물 충돌을 막아 진입이 어려운 야산이나 고층 아파트 벽면, 나무 꼭대기의 말벌집을 근접 퇴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군은 이번 말벌집 퇴치 드론의 도입으로 사고 발생률은 낮추고 방제 효과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24년 상반기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직자와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공직자 15명과 5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상에 이어서는 최근 들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전국 축산식품 생산실적 분석 결과 매출액 기준 전국 2위인 약 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통구조 효율화를 기대하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유인 요소로 작용한 점이 큽니다. 도내에는 국내 축산물 가공품 매출 1위인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규모 축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도내 가축의 사육 현황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도축장 22개소가 위치해 원료 축산물 생산 전국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도에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 축산물 위생감시단을 운영하고 가공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축산물 기준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보다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 부모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치아 교정 치료 수혜 범위도 넓어집니다. 또한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 질환 등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경북도 대회가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박성만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등 도내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시군 한여농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농업인 시상, 비전 선포식, 체육 행사 등 다채로운 화합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은주 도연합회 회장은 임원 및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우리 연합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영농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한국 경영을 주제로 한 제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 경영 관련 학회 1,500여 명 경영 전문가가 공동으로 학회에 참여했으며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미래차 발전 방향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됐으며 미래 자동차 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에 건립될 SMR 국가산단,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과 소부장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50년 8월 11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 등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다시 새기며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자 한 제68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포항시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에는 생존 학도의용군 회원 및 유족, 보훈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 생존 학도의용군의 전공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육은 학도병 편지 낭독 등으로 이어졌고 특히 올해는 추념식에 앞서 학도의용군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년 8월 11일에 거행되는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은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48명을 위시해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들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시는 학도의용군 및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훈 복지를 강화하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8일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호미반도의 우수한 자연 생태 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수립과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내년 1월까지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후보지 예비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 발표가 이번 달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4곳이 예비 지정됐는데 대면 평가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과 연합체가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 지정된 곳은 광주와 전남의 각각 2곳, 전남대와 광주보건대 연합, 목포대와 지역공공형 사립연합 등입니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전남대는 올해 본 지정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화순 바이오 헬스, 고흥 우주항공 등 5개의 특화 캠퍼스를 구축해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의 산업과도 상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너무 그 사업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규모로 해서 잘 선택과 집중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가 좀 애매하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했고. 광주보건대는 대전, 대구보건대와 초광역, 한달빛 글로벌 연합대학 설립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학들도 지방 소멸에 공감하며 지자체, 산업과 함께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는 지역공공형 사립연합대학 UCC를 출범시켜 지난 6월 전남도 6개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UCC는 각 지자체에 캠퍼스를 마련해 나주에너지, 신안해양수산, 무안항공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들의 그러한 어떤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 대학이 그 지역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소수 다품종으로 저희들이 키우겠다. 단독으로 예비 지정된 목포대는 전남 도립대와 통합에 이어 세계 유일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마지막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본 지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실증 기반을 갖춰야 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우리 지역의 한 조선소가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로팅 도크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 저장 설비인 OCCS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OCCS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로 대형 플로팅 도크가 있는 목포를 찾았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최초로 선박에 탄소 포집 장치가 설치된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이제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중에서 포집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시간당 1톤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탄소 1톤을 포집할 수 있는 OCCS 설비는 규모가 커 고도의 선박 탑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조선소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대체 연료 테스트베드 선박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암모니아와 2차 전지, 수소 등 세종 이상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동시에 탑재해 선박 추진 실증이 가능합니다. 플로팅 도크라는 거를 매입을 하고 이제 타겟 자체를 단순 블럭이라든지 일반 수리가 아닌 좀 더 친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 위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온양어선 최초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한 선망성 2척도 수주했습니다. 선박 블럭 조립으로 출발한 지역의 한 조선소가 30년 가까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에 전국 최초의 낙서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물벽에 낙서 같은 그림을 그려 메시지를 담는다는 건데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도 잇따라 힘을 보태기로 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벽에 그려진 대형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양쪽 벽면이 마주보는 듯 데칼코마니 형식의 그림으로 이색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인 존 원이 신안에 와서 처음으로 먹은 낙지 탕탕이를 연상해 그린 작품입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읍사무소 벽면에도 독특한 그림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스페인 출신 덜크의 작품으로 신안 갯벌에 서식하는 달랑개와 쇠제비 갈매기 그리고 한국의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곳에 낙서말이 조성되자 주민들은 조금은 낯설어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주제가 저희 지역에 자생하는 그런 동식물이라 보다 보시면 이제 그냥 굉장히 멋진 그런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시지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은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그래피티 작품 한 켠에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섬 관광을 즐기고 이곳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게 한다는 구상으로 특히 젊은이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안군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이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아페도에다가 낙서마을 만들면 젊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피티 아일랜드 프로젝트에는 다음 달 포르투갈 작가인 피리스가 작업에 나서고 국내의 작가들이 잇따라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낙서마을 조성 사업이 아페읍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 사업 추진위원회가 제74주년 희생자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헌화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사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모제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한편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여수시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여수공장이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7호를 준공했습니다. 이번 희망하우스 27호는 소라면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과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1,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소라면에서는 공사비 400만 원을 후원해 전면적인 주택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민간 협력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억 9천여만 원의 후원으로 희망하우스 27개소가 준공됐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충남 서산시에서 개최됩니다. 600년 역사를 지닌 서산 해미읍성의 문화와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기 위한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열립니다. 해미읍성에서 전통 복식을 입고 조선시대 퍼포머들과 함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미읍성을 아름답게 수놓을 제21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도 바다를 운항하던 중 자칫 전기차 화재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수부 권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율 등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전기차 선적 관련 온라인 예약은 막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